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그 핵심은 CPI에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위기 탈출 코스피, 기관 진화 작업. 어제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도 2%, 약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연 이틀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구원 투수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났었던 코스피, 코스닥의 기관이 진화 작업에 성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에서도 세부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장 직전에 알아봐야 할 미국장 주요 이슈들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우선 나스닥이 첫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달의 스몰컷 전망 96%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는 25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주고 있고요. 또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출시하면서 AI 에이전트를 최적화하겠다라고 AI 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도 있죠.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폰 AI 기능 접목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은 챗 GPT 탑재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시총 1위 자리를 더더욱 굳건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 테슬라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머스크의 순 자산은 이로써 630조 원이 됐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최선호주 탑픽으로 테슬라를 찍은 만큼 우리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지 체크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새 주도주가 등장했습니다. 예전만 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양자 컴퓨팅 그리고 초전도체가 밀고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이 역대급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KCS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남 초전도체 연구 퀀텀 에너지 팀이 특허 등록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들도 일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오픈 AI의 소라, 딥페이크 공포도 반면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보안주와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들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죠. 여당의 TF가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일자리 교육, 온라인 교육을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증권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대선 전국 속에서 정책들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를 대비하는 정책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야당의 이재명 대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창업투자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바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재건 사업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확정한 소식에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보다 상승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도 살펴보시죠. 중국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지속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가 일제 상승폭을 연 이틀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 우위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도 저평가 해소 후에 성장 궤도의 본격화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OLED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전일 특징 테마입니다.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을 앞두고 6% 하락했습니다. 200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150만 원이 붕괴된 모습이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MBK 파트너 측은 고려아연이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훼손된 가치가 3.4조 원이 넘는다라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금융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건히 버티는 BNK 금융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을 내다봤을 때 금융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엄 불똥 튄 두산, 주가가 좀
올랐어야지 사업 구조 재편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을 텐데 이번에 재수 끝에 도전한 부분들 재편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난도 버틴 LHHD, 현대미포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트럼프 수혜의 업황 회복까지 점쳐지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지수는 상승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게 기관 쪽이고요. 뒷배로서 안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장 막판 들었을 때 이 매수 물량을 좀 크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급상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12월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관세청이 1일부터 10일까지 총 계산을 해서 11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수출은 12.4% 정도 YOY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반도체입니다. 43%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TSMC 11월 매출이 공개됐는데 MOM 대비, 전월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TP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D램에 대해서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는 72,000원까지 더 크게 내렸고요. HBM 모멘텀이 있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27만 원으로 10,000원 정도 TP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살펴봤고요. 연말 연초다 보니까 테마장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단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어제는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위로 올라가서 제가 12월 10일에 브리핑해드렸던 IM증권 리포트 먼저 보면요. 확실해진 건 현재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현 정권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나 강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투자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왜 움직였을까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나 취업 관련주 해서 윌비스나 오픈홀 같은 종목들 움직였고요. 출산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메디앙스나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어제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강보합 수준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로 강보합인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V자 반등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중소형단 위주 안에서 테마가 계속 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 봤을 때도 환율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는 또 수급상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1위에서 5위들 모두 다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주춤주춤했다면 오늘은 1.8%로 강하게 출발 준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반등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TSMC에 대해서도 매출이 11월 달에 MOM 대비해서는 어쨌든 하락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반도체 칩스법 관련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61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확정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 기업들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기아랑 완전히 다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마이너스권, 기아가 플러스권이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는 대형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30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자일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6위에서 10위도 모두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9위 자리에 올라오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 원 선 넘보고 있습니다. 2.23%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양자 칩 윌로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